자리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저의 강의를 아주 잘 감격 있게 들어주셨는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83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읽어드릴 소식은 총 6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그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전주시 소식입니다.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공간을 운영하는 어반 베이스 캠프에서 책 한 권 줍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작지만 도시와 관련된 이슈로 가득 찬 즐거운 도서관을 꾸며보자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이 공간에 이제 책을 함께 모으고 이 공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함께 즐겨보는, 어떻게 보면 독서 토론인데 어떤 서브젝트가 도시 재생 쪽, 도시 공학 쪽, 도시 개발 쪽으로 맞춰진 하나의 책 읽기 모임, 이런 공간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공간에서 지난번에 스마트 시티와 도시재생 이런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공간도 아주 잘 꾸며져 있고요. 한번 그 한옥마을에서도 멀지 않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현재 어반스쿨이라는 어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매월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어떤 주제로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시티로서의 도시재생, 물공학, 공학적으로서 도시재생,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소식은 제가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보내주실 곳은 어반 베이스 캠프를 검색하시면 주소가 나오니까요. 제 포스터도 함께 공유해드리니까 그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문경시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JTBC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시골 마을 경제 살린 청년 창업이라는 주제로서 이렇게 기사 보도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경북 문경에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9,000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노인 40명 정도가 살던 마을인데요. 청년 5명이 들어와서 빈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떡이나 미숫가루, 오미잔 등을 팔고 그 파는 내에서 떡 같은 것들은 지역 떡집 업체와 MOU를 맺어서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 지역을 특산품화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한다든지, 이 덕분에 사실은 청년들이 자리를 잡았고 정말 사람들이 안 오시는 이런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핫플레이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천안의 예제를 보면 광덕양조장이라고 있는데, 그 공간, 사실 광덕양조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위치한 곳이 아주 도심에서 멀리 있는 공간이에요. 차가 없으면 또 가기가 힘든데, 그런 공간들을 사실 재생함으로써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동네 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사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결국에는 지역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그 마을 공동체를 만들게 될 거고, 사회적 경제를 자연적으로 지속적인 민간적 차원에서 유지시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 문경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상북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것들이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100명이 가까운 청년들이 시골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기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신규 창업자, 즉 다시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위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정입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시재생이나 시골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실력자들이 함께 모이고 그 공간을 기획을 통해서 정말적으로 분석을 통해 해야지만이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의 어떤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친구와 그다음에 그런 실력 있는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또 이들이 배울 수 있는 신규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가야지만이 그 지역은 재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기사나 아니면은 관련된 뉴스 정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동 시골 마을 뭐 이렇게 치면 안동이란다. 문경이죠. 문경 한옥 카페 이렇게 치시면 관련된 JTBC 뉴스뿐만 아니라 채널 A 뉴스 뭐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이 숨겨놓은 하트를 찾아라는 이벤트를 2월 14일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것들을 응모 방법은 이 도시재생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LH에 들어가시면 돼요. LH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트 개수를 네모 안에, 누르는 하얀 네모 안에 있는 하트 개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트가 이렇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이 사업체나 이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 도시재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이벤트들 아주 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여기에서 참여해서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네 번째 소식은요. 지금 목포시 소식인데요. 목포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제 착한 여행이라는 그 그룹에서 이번에 근대문화 1번지 목포 도시재생 역사문화 특별 투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은 2월 18일부터 19일 1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월 25일부터 2월 26일 2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여행 비용은 회원 특별가로 45,000원, 성인 1인 기준이라고 하네요. 포함 내용은 전 일정의 식사와 숙박, 목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들과 협업 MOU를 맺었다고 하시네요. 여기에다가 골목길 해설사 투어와 요트 체험 는 목포시 관광객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불포함 사항은 목포역 직결지까지의 왕복 교통비 및 여행자 보험이 있다라고 하네요. 착한 여행에서 진행한다고 하고요. 관련된 링크, 이벤트 자세한 것들은 제가 함께 링크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광명시 소식입니다. 광명시에서요. 누구나 꿈꾸는 문화도시 예술을 누구나 꿈꾸는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한다라는 기사가 났네요.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께서는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데요. 그 중에서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회관은 오페라, 발레,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장을 비롯한 미술관,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테마로 하는 복합예술문화 공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KTX 광명역에서 뛰어난 광역 접근성을 이용해 수도권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을 수요로 시장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직동 샛빛공원 KTX 광장역 동쪽의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립 계획안이 확정이 됐고요. 2020년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 및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서 2022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광명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많은 분들은 광명역이나 이케아를 떠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광명 동굴이나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센터라던가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최근에 광명 청년들과
시장과 그다음에 광명시장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게였냐면 광명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특강을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저의 강의를 아주 잘 감격 있게 들어주셨는지 요번 주 토요일에 천안에 대한 사례를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해서 광명시장님께서 천안시 방문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영상들은 또 한번 다시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광명시장님께서 사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규모로 진짜 그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보통 이제 담당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많아도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해서 저도 사실 조금 이 대단한 열정이시다 박수 쳐주고 싶고 광명시와도 앞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소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 소식은요, 이제 채용 소식입니다. 길진 않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같이 링크를 달아드릴 거니까 혹시 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3개의 채용 공고가 났고요. 김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그 다음에 창원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채용 공고와 서울 마장 도시재생 중급 코디네이터 공개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관련된 링크는 여러분들께 함께 달아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시재생 분야에는 다양한 직종,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복합, 융합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속히 말해서 2018년도까지는 건축이나 조경 쪽에 어떤 베이스를 한 분들이 많이 연구원들로 있었다면 이제는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상담 관련된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론되어지고 제가 또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원 측에서 아니면 이런 센터 측에서 지자체 측에서도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수요일날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